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9시 땡 하고 전화가 울렸어요. 퇴근 후에 대충 저녁 식사도 끝내고 편안히 9시 뉴스를 보려던 참에 꼭 전화를 해대는 밉상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신우였는데요.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매일 전화를 하는데 그만 좀 했으면 싶을 정도로 별 영양가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한 달은 신우와 친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참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는 저보다 나이는 3살이나 어리지만 은근히 시짜짓을 하려고 했어요. 일찌감치 반란 까졌는지 어쨌는지 20대 초반에 부모 허락도 없이 동거를 했다가 보다 못해 등 떠밀려서 결혼을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도 결혼에 있어서는 선배란 식으로 은근히 제 앞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우이라 비유도 좀 맞춰주고 맞장구도 쳐가며 재미있게 대화를 이어가줬더니 저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것이 감히 새언니한테 말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신우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했어요. 언니는 언제 우리 조카들 구경시켜줄 거예요? 벌써 조카 타령이에요? 아직 계획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손주들 욕심이 많은데 그래요. 남들은 혼전 임신도 많이 하던데 언니는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사돈남말하는 거 아니에요? 겨우 결혼한 지 6개월인데 무슨 임신 타령이에요? 아가씨는 결혼한 지 7년째인데 아직 소식이 없으면서 그래요. 라고 한 후에 아차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신우의 임신에 관해서는 말조심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신우는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도 아닌 전업주부였어요. 수년째 임신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잘 놀고 있었어요. 그런 탓에 정작 본인은 임신이 안 되는 것에는 전혀 걱정도 없었는데 괜시리 시어머니만 신우가 임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 있었어요. 약간 거침이 없는 내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그랬어요. 언니는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요? 내가 임신도 못하는 주제면서 그런 말을 꺼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가씨나 나나 때가 되면 임신을 하겠죠. 그랬더니 신우가 그랬어요. 내가 모른 줄 알아요? 왜 솔직해지지 못해요? 오빠도 알고 있어요. 뭘요? 뭐긴 뭐예요. 언니가 부름인 거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언니가 다닌다는 산부인과에 물어봤어요. 거기에 내 친구 후배가 간호사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부인과 질환이 있어서 치료차 다니던 병원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은 치료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어떤 곳은 아예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남편한테도 말도 못 꺼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하필 신우가 알게 되었다니 정말 운도 없었어요. 얼마 전에 신우에게 우연히 병원에 갔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새겨듣고 알아봤다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가씨, 내 뒷조사하고 다녔어요? 네? 뒷조사라고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언니가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 물어본 것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했으면 맨날 전화할 때 물어보면 될 것이지. 왜 나 몰래 조사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신우가 얼척이 없다는 듯이 그랬어요. 언니, 참 웃기네. 예민하게 나온 걸 보니까 진짜로 불임이 맞나 보네. 언니, 우리 오빠 속이고 결혼했죠? 재수없이 불임인 주제에 어떻게 우리 오빠랑 결혼했어요?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했던가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웃겼어요. 결혼 7년 동안에 임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납발 불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재수없다는 말을 써? 내가 잘해주니까 아예 올라타려고 하네. 너 나한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래? 어머머, 언니 감히 신우한테 막말하네. 언니 새겨둬요. 우리 엄마요. 나는 멀쩡한데도 혹시나 불임일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에요. 언니가 불임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우리 오빠랑 결혼 못했어요. 어디를 감히 속이고 결혼한 주제에 말도 더럽게 하네. 아이 재수없어. 라고 하고는 끊었어요. 이쯤 되면 신우이가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제가 불임이라고 떠들고 다닐 게 뻔했어요. 이판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둘째 문제이고 이렇게 새언니를 우습게 하는 신우이를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친구의 후배가 신우이 시어머니라고 했죠?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신우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신우이 비밀? 뭔데? 100번을 말해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니까 내가 보낸 주소로 주말이 아닌 평일 낮에 찾아가 보면 알 거라고 하세요. 아마도 제보해준 자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만 하고 있을 뿐 남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남편이 굳이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우이가 그 다음 날에 시어머니와 함께 제 신혼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뻔했어요. 의기양양해하며 내려다보는 꼴이라니 양아치도 저런 양아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이라고 사람 대접을 해줬더니 진짜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알고 있었냐? 엄마, 뭘요? 네 처가 불임이란다. 사실이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그랬어요? 불임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아가씨 말만 듣고 이 밤중에 따지러 오셨어요? 그럼 아니란 말이냐? 네, 제가 임신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봤더니 무록도 있고 자궁근종도 있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게 심해지고 치료가 잘 안 되면 불임의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열심히 치료받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신이가 끼어들어서 그랬어요. 언니, 내가 다 알아봤는데 어디서 사기쳐요? 그러자 남편이 신이에게 한마디 했어요. 사기? 너 말 이쁘게 안 할래? 사기는 네가 전문이지. 너 엄마한테 뭐라고 허설을 했길래 그래? 그리고 엄마, 괜히 헛다리 짚지 마시고요. 엄마 딸이나 단속 잘하세요. 뭐야? 딸이나 단속하라니. 오빠, 끝까지 이럴 거야? 그때 초인종 벨이 울렸어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온다는 말을 했더니 엄마가 신우이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문을 열어드렸더니 엄마와 엄마 후배라던 신우이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갑작스런 안사돈들의 등장에 놀랐어요. 서로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보자마자 돌진했어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신우이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무식하게 갑자기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랬더니 말리는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신우이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딸 교육 한번 잘 시켰네. 어째 이상하다 했지. 멀쩡한 애가 왜 7년 동안 임신을 못하나 했어. 너네들 모녀 사기단 맞지? 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지금 오고 있을 거야. 어디 콩밥 한번 먹어봐라. 지금 이게 무슨 행패예요? 그래? 네 딸한테 물어봐라. 때 맞춰서 초인종 벨이 울리더니 경찰이 찾아왔어요. 신우이 남편이 경찰을 태동하고 함께 왔더라고요.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혼인 빙자에다, 투자 사기에다, 시댁돈을 훔쳐간 절도죄에다. 결정적인 것은 신우이가 나이가 많은 돈 많은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하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그 돈 많은 늙은 남자가 따박따박 주는 돈에 매력에 빠져서 신우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얻어줬다는데 평일 낮에는 그곳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했어요. 결혼은 하나의 위장일 뿐이었던 거예요. 사기를 치기 위한 하나의 겉포장일 뿐이었죠. 그것을 눈치를 챘던 남편이 신우이에게 압박을 가해오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게도 제가 불임이라며 속여서 결혼했다고 저를 잡겠다고 쫓아왔는데 보기 좋게 제 앞에서 사돈한테 수모를 당하는 시어머니나 신우이가 정말 안쓰럽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살려달라며 신우이 시어머니를 피해서 제 뒤로 숨는 신우를 향해서 그랬어요. 네가 옳게 무서운 줄 모르더니 오늘 이렇게 당한 거다. 그러게 내가 널 이쁘게 봐줄 때 잘했어야지. 내가 신우이라고 마냥 봐주기만 할 줄 알았니? 라고 하며 신우를 잡아다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가씨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는지 확실히 밝혀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글아글 쓰고 제게 덤볐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러자 엄마가 제게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한 손에 제 앞에서 내동댕이 쳤어요. 내 딸한테 어디서 감히? 나한테 죽고 싶냐? 아이고 죽네 하고 울고 불며 난리였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동네 창피하니까 할 말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하라고
다들 우리 신혼집에서 저와 엄마만 빼고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결국에는 신우이는 엄청난 위자료를 지불해가며 이혼을 당했고 그동안 시댁돈을 가져간 것을 빌미로 사기죄로 계속 재판 중에 있다가 합의를 안 해준다는 말에 똥줄을 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면서 원망을 하길래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언제고 터질 일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조용히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아나무인이었다고요. 엄마는 딸이 그렇게 더러운 이중생활을 하는 게 괜찮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분간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 후로 저도 동네 창피해서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간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가버렸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톡의 내용을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고소를 당한 탓에 합의금을 마련을 하느라 그 늙은 남자가 해준 아파트 보증금도 빼서 다 써버리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물주였던 그 남자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골로 시댁에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나요. 시부모님에게도 밉상으로 지켜서 돈 한 푼도 안 줘주니까 식당에 서빙 일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왜 얼기를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요. 개념도 없고 인성도 글러먹고 머리도 나쁘니 인생 살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